좋아요, 구독. 네, 미국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 자, 오늘 첫 거래일이었죠. 자, 지금 뭐 기업 실적들 2분기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관련 주요 지표도 지금 주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혼조세의 마감을 했습니다.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연착륙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7월 달에 올랐던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시에 지금 좀 속보가 나왔었죠.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지금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1994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강등을 했다라고 하죠. 일단은 지금 트리플 A 그룹에서 기존에 원래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뭐 복지, 뭐 인프라, 뭐 자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잘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트리플 A 그룹에 속해 있던 미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단계 밑이죠. 캐나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뭐 이러한 국가와 지금 같은 등급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이유를 조금 이슈를 살펴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지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피치가 보도 자료 낸 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악화된 점을 지적한 모습을 보니까 이 정치권이 지금 계속해서 뭐 1차, 2차, 지금 3차를 또 앞두고 있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뭐 지금 계속해서 디폴트가 임박해서야 해결하는 일이 지금 반복되는 점을 이 부분이 지금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보셨듯 뭐 3월 달도 마찬가지고 6월 달, 7월 달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디폴트가 임박할 때마다 빠르게 그냥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계속해서 급하게 좀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을 짚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자의적인 판단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전에 속보가 하나 더 나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을 했어요. 7월 ISM 지금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6월 비교해가지고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가 46.4를 기록했는데 월가에서는 46.8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약간 밑돌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준점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인 규모도 중요하겠죠. 지금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6월 달에 958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만 건가량 전월 대비해서 감소한 수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좀 집계한 월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구인 건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노동시장 과열 자체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방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뭐 과감하게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를 두고 발목을 붙잡았던 게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비추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노동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한다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주목할 부분, 이 부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벤트적인 이러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 발표 2분기 앞두고 있죠. 뭐 지금 뭐 오늘 장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주, 그동안 시장의 주도를 이끌었던 이러한 전기차 섹터들에 대한 이러한 하락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지금 전기차 과열, 그리고 2차 전지로 쏠리면서 지금 과열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먹거리, 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저점으로 계속해서 시장과 다르게 저점으로 하락했던 AI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관련,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이러한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새로운 재료가 빨리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가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상승을 했다라면 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매출을 이끌어가면서 안정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금 성적표에 따라서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스타벅스 세계적인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이죠. 스타벅스가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92억 달러 매출액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는 12% 성장한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이 주요 핵심은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펼치지 않았던 중국에서 코로나19 완화 정책으로 일단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46%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월가 전망치는 하회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용보고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자, 지금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전망치 2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도 3%가 조금 넘는 수치를 지금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신규 고용이 너무 줄었거나 그리고 예상 밖으로 폭등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주목하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애플 말이죠. 주가가 어제 좀 내렸고 최근에 주가가 좀 먼저 달렸는데, 사실은 AI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별로 없었던 데가 애플이에요. 그래도 주가는 먼저 갔었는데, 그러면 애플 주가 따라가는 우리나라 주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신규 그 제품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할 거냐, 상당히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자, 미국 시장 보니까 어제 말이죠. 캐터필러가 보니까 종가가 8.8%나 올랐습니다. 실적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관련해서 뉴스가 있을까요? 일단은 52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건설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부동산이 안 좋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건설 관련 이런 뉴스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캐터필러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순이익을 보니까 75%가량, 거의 더블 가까이 지금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건설 수요가 지금 증대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 분기에 재고 증가로 매출이 저된다고 하지만 다음 분기는 다음 분기이고요. 일단은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순이익이 75%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결산에서요, 주력이 지금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인프라 정비 그리고 건설 수요 덕분에 지금 판매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 동시에 지금 물가 인상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적극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받쳐주고 영업도 받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격까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랑 광산기계 지금 판매가 모두 늘어났어요. 일단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을 보시면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5G라든가 기존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까는 이런 정책들을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와 동시에 재생사업,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프라 같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법을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수요를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광산 기계까지도 지금 모두 판매가 늘어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업은 판매량 증가가 8억 달러, 당연 그리고 가격 인상하기 때문에 이게 부분이 14억 달러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일단 톱라인이죠.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건설 경기를 봤을 때는 두 자릿수 경기가 좀 증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을 했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7억 달러 비용을 투입해서 구조개혁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도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 속에서 기업을 혁신을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수익 향상에 이제 도모를
좀 중점을 두면서 시장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캐터필러 뭐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이런 긍정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적으로는 그 건설 수요가 증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게 나왔던 이런 건설 업종들 뭐 다른 부분으로 좀 이슈를 체크를 하면서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터필러 그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이죠. 토요타가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실적이 잘 나와서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주가가 조금 덜 튀고 있죠. 근데 토요타도 괜찮았고 어제 보니까 니콜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가 내리는 가운데 니콜라도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차 쪽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테슬라가 대장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죠. 그런데 리콜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영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그 동시에 반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소 관련주 니콜라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을 지금 받는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동안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졌었죠.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정부 보조금 소식으로 7% 오른 부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도 기존 디젤 기관차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이 강력하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을 그동안 고집했던 부분에서 다시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코인 시장하고 지금 특징적으로 관련돼서 중복된 게 지금 뭐냐면 코인베이스 관련되는 뉴스예요. 코인베이스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일단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CEO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 중단을 명령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다고 하죠. 지금 SEC가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할 당시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13종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 중단을 명령을 했는데 자, 단순히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코인 시장을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일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뭐 스킨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을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 변동폭이 큰 부분을 그대로 때려 맞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기 심리가 강했던 게 알트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을 그동안 주도해왔던 코인이고 오히려 우리가 코인 스톡폭이 많아지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선택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자, 거기에 따른 실패감도 굉장히 많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코인을 신뢰를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의 수가 선택폭이 좁혀질 때 어떻게 옥석을 가리기가 더욱더 편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